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안랩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안랩이라는 회사를 제가 지금 골랐는데요. 원래는 DY라는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었어요. DY라는 회사를. 그래서 원래 이게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지주회사는 물론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는 이제 사업 지주 자기 사업도 하면서 이제 지주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고 지주회사 중에 좀 간단하고 그래서 설명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지주회사 DY라는 회사를 골랐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그 이낙연 총리 그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또 오해를 좀 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랩이라는 회사를 다시 좀 정리해서 지금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이 안랩이라는 회사도 참 내용 회사의 어떤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정치 테마주로 그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좀 정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실제 내용은 이 회사 자체는 참 매력적이고 좋은데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손익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6월 6월과 2018년도 6월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6월 달까지도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 4분기도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또 증가하고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증가했죠. 이게 딱 보면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증가하고 전년 대비 2, 4분기도 증가하고 전년 대비 6개월치도 반기도 증가하고 다 계속 증가했어요. 이것도 증가하고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증가하고 내용이 좋아요. 회사 내용이 이것도 증가했죠?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은 뭐라고 했죠?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누적. 자, 이것도 많이 감 지금 이게 누적이죠. 이익 잉여금 누적. 자, 감소한 건 뭐라고 했죠? 감소한 것은 이익 잉여금이 단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플러스하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감소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배당금 이익 잉여금에서 지급하거든. 이익 잉여금. 자, 이게 딱 보면 아주 좋아요. 솔직히 이 회사는 분석은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석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내용이 재무제표도 안정적이고 손익계산서도 아주 좋아요. 계속 매출도 증가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 회사가 그냥 테마주로 묶이면서 너무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제 계속 털고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좀 정체된 것 뿐이지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재무 상태표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잖아요.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못하냐 안정적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벌써 465억이 있어요. 465억. 현금성 자산이. 자, 유동부채가 522억이에요. 거의 뭐 이걸로 다 갚을 수 있잖아요. 엄청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채권도 매출 채권도 줄어들잖아요. 지금 회수도 잘 되고 있어요. 매출 채권 회수 잘 되고 있고 재고 자산도 줄어들잖아요. 특별히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형자산도 뭐 다른 것들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형자산이 뻥튀기 너무 많이 뻥튀기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예. 딱 보면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게 예. 지금 뭐 매입 채무도 갚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흠잡을 데 있는 어떤 그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다.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뭐 여러 가지 비율도 좋아요. 보면 이게 자본 총계가 1,808억이잖아요.
부채 총계는 535억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엄청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고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는 회사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면 지금 여기는 영업 현금 흐름, 활동 현금 흐름 합계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합계가 안 나왔는데도 딱 보면 현금 흐름도 벌써 좋잖아요. 딱 좋고 기말 현금이 460, 그리고 재무활동 배당금 지급하고, 예, 배당금도 많이 지급하고, 그다음 투자도 이제 하잖아요. 좀 투자도, 예, 하고, 이제 그리고 뭐 기타 이게 또 투자 활동으로 대한 현금 흐름도 괜찮고 취득하고, 여기 합계 금액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예, 뭐 현금 흐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손익 계산서에 이익, 매출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내용도 뭐 문제되는 항목이 없어요. 근데 왜 잘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 주가가 왜 잘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뭐 시장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예. 단지 이제 관찰을 할 만한 회사인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갖고 나와봤거든요. 매출도 보면 2015년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어. 여기는 계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영업이익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어때요? 안정적이죠. 배당금도 계속 증가해요. 배당금도. 자,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도 보면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게 나눠보면 이게 상반기잖아요. 상반기,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가 매출이 더 좋아요. 상반기보다 원래. 여기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증가했어요. 그쵸? 여기도 증가했고 매출 증가했죠. 전년 대비해서. 물론 여기까지는 감소했어요. 그쵸?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이게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하반기가 여기도 더 좋잖아요. 영업이익률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으니까, 하반기가 만약 3, 4분기에 전년 대비보다 더 증가하고 이제 이것보다 더 증가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출에 이제 뭐 조만간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도 매출 잠정 실적을 공시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관찰하기에는.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딱 보면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런 부분이 보안업체라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V3, 예, 이분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는 보안 컨설팅과 보안 관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것도 보면 2017년도에, 예, 국제 CC 인증받고, 그 다음에 AWS가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IBM 클라우드 고객 이쪽 서비스 출시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으로부터 올해 기술 파트너상 수상하고, 엔드포인트가 보통 이제 그거잖아요. 그 네트워크의 그 말단에 있는 그 IT나 뭐 그 IT 기기, PC나 노트북, 서버용 컴퓨터, 이제 이런 부분을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어떤 위협들을 탐지 대응 솔루션, 이게 EDR이 보통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게 이제 EDR이잖아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이 부분 출시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클라우드, 머신 러닝, 이것도 AI 해서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계속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AI 뭐 러닝을 해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예, 플랫폼.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점점 갈수록 솔루션 회사에서 플랫폼 쪽으로 지금 진화해 가고 있어요. 플랫폼 쪽으로. 뭐 특별하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좋아요. 회사가. 예. 배당금도 늘어나고 있고 성향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 주주가 지금 안철수 씨가 최대 주주잖아요. 안철수 씨. 그럼 뭐냐면 지금 어떤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당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배당도 올해 배당도 이것보다 최소한 800원 아니면 800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씨가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 산업의 특성을 보면 이런 거 보면 뭐 가상화폐, 그 다음에 뭐 랜섬웨어, 이제 키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정보보호 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죠. 인공지능, AI,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어떤 이 단어들만 보면 벌써 이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예, 이렇게 있어요. 또 AI 스피킹 해킹, 포스 시스템, 또 해킹 공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갈수록 사회가 좀 뭐 고도화되잖아요. 좀 뭐야 점점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컴퓨터,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정보 보호가 상당히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스마트홈,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항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홈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안이 뚫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이 뚫려서 해킹이 된다. 그러면 가스불을 켜놓고 계속 하다 보면 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 집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쟁 요소는 뭐냐면 군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이제 중국 업체가 국내 정보보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대형 컨설팅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고 지금 영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V3 제품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읽어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보안 솔루션 벤더에서 지금 보안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게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죠. 보안 플랫폼 회사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떤 그 솔루션, 뭐 상품이나 제품을 그리고 솔루션, 그 용역을 판매하는 회사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보안 플랫폼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그러한 진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제공 이런 부분들, 예,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 이제 여러 가지 아까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된 부분, 예,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회사로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이에요. 예,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멀티플을 좀 줘도 괜찮을 회사 같은데 정치 테마주로 좀 묶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체가 된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시장 점유율 V3는 1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1위. MDS는 MDS 기술 우위를 바탕 이 부분 또 2위.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좀 약간 이 부분에 모르는 사람이 읽더라도 좀 매력적이다 그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을 좀 잘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문외한인 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매력적인 회사다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 7.9%씩 성장하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다계층 보안 전략, 예, 그리고 이 플랫폼, 예, 예. 신규 사업, 이것도 다차원 분석 플랫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보안 솔루션 회사로부터 플랫폼 회사로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플랫폼 회사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보안 플랫폼.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 회사의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회사는 지금 어떤 비전이 이쪽 보안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 비전을 발견해서 회사의 비전이 보안 플랫폼,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용역 그러한 부분들을 뭐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플랫폼 회사로. 예. 그러면 지금도 멀티플 자체가 PBR 2점 몇 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 플랫폼 이게 뭐 플랫폼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회사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67.6% 차지한다는 거 V3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보안 컨설팅 5.6, 그 다음에 4.3 상품, 그 다음에 관제 서비스는 16.8, 기타 5.6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생산 실적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외주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비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돈이 뭐 현금이 따로 들어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가동률도 외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들어가겠죠. 인건비는 들어가겠지만 뭐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쌓이죠. 그냥 배당을 줄 수밖에 없고.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제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예. 판매 조건이 직접 판매 이제 보통 결제 조건이 3달 또는 한 달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무슨 매출 채권은 발생하지만 회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시고 뭐 아주 특별하게 이 회사는 뭐 분석할 만한 그것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딱 보시면 예, 꾸준하게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예. 주석 한번 볼게요. 주석만 잠깐. 안철수 씨가 18.57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당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증가되면 증가됐지. 그래서 배당 쪽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이제 이 회사는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이제 수행 의무 저번에 한번 우리 배웠기 때문에 5단계법 배웠죠. 그 수행 의무 식별할 때 이 회사는 이제 고객과 IT 통합 계약에서 계약을 하면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게 구별되기 때문에 수행 의무를 이렇게 식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행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복합이죠. 셋, 네 개까지. 그럼 계약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 의무에 어디에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 여러 계약 기간 동안 기간에 걸쳐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는. 그렇죠? 이행 시점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수행 의무 이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수행 의무를 갖다 이전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인식한다는 거예요. 거래額도 배분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채권도 보면 이렇게 뭐 대손 삼각비를 설정을 별로 안 했어요. 줄어들었어요. 더 대손 삼각비 회수가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연령 분석법으로 지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이 만기가 미도래한 거고, 이게 30일 이내 뭐 이건 그 뭐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거의 기존에 설정한 충당금 안에서 해결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원가 자체가 안 들어가죠. 매출 원가 비율이 딱 봐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매출 원가. 예, 그래서 좀 인건비 비중이 좀 큰 회사예요. 인건비. 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종업원급여가 하고 감가상각비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죠. 50% 이상 차지하잖아 인건비가. 둘이 합치면 63%예요.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죠 인건비가. 그래서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인건비가 이게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그래서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계정 과목도 없고, 아주 현금도 많고 그 밖에 뭐 어떤 부채 비율도 낮고,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배당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500에서 700, 800. 그다음 부채 비율도 뭐 안정적이고. 그래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고 단지 좀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정체가 됐잖아요. 주가가 정체됐는데 지금은 좀 관찰할 만한 시기다. 예, 관찰할 만한 시기다. 왜냐하면 PBR도 다른 관련된 동종업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낮아요. 이익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요. 다른 회사들보다. 그래서 뭐 어떻든 그 회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안 솔루션 벤더로부터 지금 보안 플랫폼으로 진화했어요.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플랫폼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예, 그리고 매출하고 영업이익 꾸준히 성장한다. 그 주당 배당 증가 추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나중에 뭐 안철수 씨가 또 정계 복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테마주로 또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단지 이제 3분기 이제 여기 보니까 25일인가 25일 정도에 아마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3분기 보셔가지고 전년 3분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전년 3분기보다 증가했으면 전년 3분기보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면 이 회사는 계속 증가하는 스토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뭐 테마주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탈피할 확률이 커요. 3분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영업 잠정 실적 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어떤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가. 예, 회사 자체가 좋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관찰 대상 회사로 한번 선정을 해놓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 있는 회사다. 이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